높다란 뜻이 아니고 결국은 식견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백성들이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을 천이봉이 아니라 세종실록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거니? 지공무사자,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하늘이다. 하늘은 뭐 미운 곳 고운 곳 없이 그냥 비를 똑같이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치유의 신자, 지극히 어리석다고 여겨지지만은 신과 같은 존재는 백성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특히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드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펴려고 애쓴 이유는 결국 백성의 존재를 신의 개념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신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철종께서도 바로 백성이란 말을 지의 신자라고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백성 대신에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면 철종 같은 분이 강화도령에서 뭐 19살까지 뗄나무꾼으로 농사짓고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분이 궁에 들어와서 불과 3년 만에 친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뗄나무꾼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왕대비, 그때 순조비가 대왕대비인데 안동김씨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책은 얼마나 읽었나? 그러니까 소학과 통감 2권 읽었습니다. 이제 소학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학을 읽으면은 그 소학 속에 기본적인 그 처신하는 법, 뭐 부모한테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선행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글자는 거기서 다 배웁니다. 소학만 띄면은 나머지 이제 사서인 대학, 논어, 맹가 같은 거는 그냥 읽을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잘만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통감은 그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294권입니다. 근데 첫째 권, 둘째 권까지 읽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동양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종이 그렇게 소학을 다 읽었고 통감을 2째 권까지 읽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골서 얘기하면 선비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제로서 공부한 그러한 과정은 못 겪었지만은 기초적인 실력은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철종이 시호를 철자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왜 철종이냐, 무식한 강화도령이 어떻게 철자를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옛 것을 반추해 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역사에서도 당태종을 가리켜서 그 성당은 뭐냐면 중국을 왕성한 문화 대국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당태종이고, 강대한 국가 기반을 닦은 것이 누구냐면은 한꼬자조다. 그래서 강한 성당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당나라 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세계적인 대문화대국으로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태종이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그 후주 다음 태자에게 말하기를 역사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태자에게 타일른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은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을 태자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역성혁명이 많은 것이 중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당태종이 또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은 거울을 스승으로 삼는 이러한 그 삼경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가지 거울인데, 첫째 거울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는
그런 걸 동경, 금운동 할 때 동경이에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넥타이가 잘 맺는가, 복장이 단정한가 이제 자기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몸가지도록 살피라. 이거 동경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고경이라고도 그러고 사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옛 거울, 역사의 거울이라고 해요. 그래 이제 그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역사 속에는 그 왕조의 흥망성쇠의 그 과정과 원인과 성패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경험 삼아야 우리가 통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미래 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거기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경, 사람 인자, 거울 경자예요. 언제든지 표준 인간상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인간상을 갖되 그 표준 인간상을 내면화시키면은 내가 어떠한 그 사욕에 끌려가지고 잘못돼도 아 그때 이분은 이렇게 안 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윤리의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당태종의 그 삼경훈이라는 것은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태종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정조대왕께서도 정조대왕도 그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참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거울에 대한 교훈 얘기를 직접 써서 남긴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선왕들께서는 늘 내가 최고다 하는 것보다는 선왕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그 역사 속에 나온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오늘에 조명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은 링컨을 그냥 축혀 올려 가지고 링컨을 표류인간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들께서는 그렇게 뭐 링컨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216명이나 있는데 그런 역대 임금 중에서 이러한 일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대통령 연설문에 쓴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 삼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다 해서 왔는데 그러한 축적된 역사 기반 위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뒷받침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 제왕학 담론이라는 것이 뭐 학자가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하여튼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라 생각해서 뭐 저는 제 자신 공부하고 역사를 좀 더 인문사 면에서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그 목요 포럼에서 계속 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년 지나서 9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연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진시황 때부터 청나라 마지막 왕인 부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몇 명이냐면 350명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하나 가지고 한 번씩만 해도 350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신무천황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지금의 천황까지 해서 125명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은 참고할 게 많고 또 우리나라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왕조 순종대왕 이르기까지 216명이에요. 그러면 이 동양삼국에 그런 황제급의 최고 지도자만 봐도 그 양이 얼마입니까? 거기에는 그 보필에 했던 뭐 영의 정인이 더 대신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위대한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얽혀가지고 보면은 아주 우리가 공부할 그 세계는 뭐 바다 이상으로 넓고 크지 않나. 그래서 그 제왕학을 이렇게 지금 370배 이상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그
그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없다면 뭐 이런 얘기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없는 민족은 불행하고 역사가 있는 민족은 행복한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를 의미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는 후손이 되기 위해서 그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